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드레인과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ID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VGS의 이펙트. 자, VGS는 어떤 VGS1으로 일정하게 가해졌다. 핀처 볼테이지보다는 크다. 큰 어떤 전압을 가하게 되면 그때 VDS를 VDS1을 라는 전압을 가했어요. 자, 그럼 P 플러스가 있고요. 아래쪽에 P 플러스가 있고. 그러면은 디퓨전 리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VGS와 VGD와의 관계를 보면 자, 게이트 전압이 여기 있고 소스 전압이 여기 있습니다. 왜? VGS를 음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D가 여기 있습니다. VDS가 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VGD가 VGS보다는 더 큰 네거티브 전압이니까 이와 같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VGD보다는 VGS가 큰 값이에요. 둘 다 음의 값입니다. 음의 값으로서 VGS가 크고 VGS는 작아요. 그러면 크기로 보면은 얘는 크고 얘가 적죠. 그러면 얘는 역방향으로 조금 걸리는 거고 얘가 그보다 더 큰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니까 드레인 쪽에 디프레션 리전이 폭이 크고 소스 쪽은 디프레션 리전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 폭이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R 채널의 값을 1이라고 두겠어요. R 채널 1. 그 다음에 두 번째 VDS를 VDS2라는 전압을 가했는데 VDS1보다는 더 큰 전압을 가했어. 그러면은 소스 쪽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소스 쪽은 채널 폭이 똑같은데 드레인 쪽의 전압이 더 향상이 됐으니까 좀 더 확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가 R 채널 2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R 채널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드레인에서 소스를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고 그러면 얘는 폭이 좁고 얘는 폭이 넓어요. 그렇죠? 폭이 넓으니까 이것이 R 채널 2가 R 채널 1에 비해서 큽니다. 그러니까 빨간 라인의 채널이 형성되면 노란 라인의 채널보다는 폭이 더 좁아졌으니까 전류가 흐르기가 더 힘이 들어. 그래서 빨간 때 흐르는 채널의 저항값이 채널 1의 저항값보다는 크다. 그 말은 똑같은 전압이 변할 때 전류의 변화량이 둔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VGS1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만한 기울기는 겁니다. 요 선은 VDS가 여기서보다 좀 더 증가했으니까 얘 기울기보다는 좀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갖고 그 다음에 더 완만한 기울기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곡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최고값에서 요게 딱 되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요즘에 오면은 VGD가 핀치 오프 볼테이지가 딱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자,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은 동일한데 VGD가 V핀치가 되면은 딱 요 드레인 쪽에서 제대로 되는 게 요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핀치 채널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딱 붙는다는 뜻입니다. 딱 붙으니까 여기는 채널이 없죠. 채널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더 큰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스타일로 이만큼 채널이 없어지는 채널 오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채널이 오프가 되니까 저항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스에서 드레인과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더더욱 적어지면은 채널 랭스 이펙트처럼 채널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전류가 흘릴 수 있는 채널 폭이 이렇게 좁아져요. L 값이 이만한 L 값을 갖고 있다가 L 이펙트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에는 채널도 없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 하면은 여기서 출발한 전자가 그냥 그대로 이끌려 갑니다. 왜? 필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채널에 흐르던 전류가 채널이 없는 쪽으로 오면은 전자가 탁 가다가 벽에 딱 막히는 게 아니고 벽은 없어요. 전자 단지 뭡니까? 필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자가 오는 걸 갖다가
막는 역할, 땡기는 역할을 하죠. 땡기는 역할. 그러나 자체 내에서 전자가 없다 뿐이지, 들어오는 전자는 오히려 더 당기는 힘이 있어요. 왜? 이쪽에 플러스고 이쪽에 드레인 쪽이 높고 소스 쪽에 전압이 낮은 쪽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전자는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채널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여서 전류를 만드는 데 비해서 채널이 없는 쪽은, 채널이 있는 쪽에서 채널이 없는 쪽으로 전자가 탁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벽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와요. 오면은 그 전자가 그냥 필드에 의해서 끌려서 저쪽으로 가는, 드레인 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채널에 일렉트론 캐리어는 없지만은 들어오는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캐리어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값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스처럼. 그래서 여기가 세츄레이션 모드가 되고 여기가 트라이오드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DS의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도 증가하는 영역은 트라이오드 리전이고, 그 다음 VDS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증가하지 않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이러한 세츄레이션 영역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영역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이 핀치 오프 볼테이지. 즉 다시 말해서 아예 게이트 쪽에도 채널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게이트 쪽에도 채널이 없는 케이스가 컷오프 모드. 게이트 쪽에서는 채널이 존재하지만은 드레인 쪽에서 둘 다 여기도 채널이 존재하고 여기도 채널이 존재하면은 트라이오드 리전. 그다음 여기에는 채널이 존재하지만 드레인 쪽에는 채널이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가 세츄레이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모스의 동작 원리하고 거의 정션 FET가 비슷해 하면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하나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거고, 정션 FET는 있는 데서 없는 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스레솔드 볼테이지와 관련되는 것은 정션 FET에서의 핀치 오프 볼테이지. 핀치 오프 볼테이지는 뭡니까? 완전히 전 채널이 디프레션, 공피증이 되는 전압을 우리는 핀치 오프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타입인 경우에는 핀치 오프 볼테이지가 네거티브고요. P타입인 경우에는 핀치 오프 볼테이지가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VGS가 가해주는 전압이 양의 값을 가하면 안 돼요. VGS는 음의 값을 가해야 되고 제로보다는 적어야 되고, 핀치 오프 볼테이지보다 더 적은 전압을 가하면은 전 채널이 공피증이 되는 거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적어도 핀치 오프 볼테이지보다는 큰 값을 가해야 되고, 0보다 적은 전압을 가해야만이 N타입에서는 전류 ID가 제로가 안 됩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P타입에는 반대가 제로보다는 VGS가 커야 되고요. 핀치 오프 볼테이지보다는 작은 값이고 VP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가 되지 않는다. 드레인에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고 얘는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흐른다. 그건 모스하고 똑같은 타입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N타입, P타입. 자, 그런데 이 모스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가 VGS하고 VDS의 함수 관계를 구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식 자체가 반도체에서는 유도를 하는데요. 이 전자회로에서는 그 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식을 갖고 풀지를 못해요. 그러면 모스에서는 조금 복잡한 식이지만은 그래도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압,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을 우리는 수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2차 방식까지 나오니까. 얘는 2분의 3승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해서 컴퓨터 도움 없이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컴퓨터 도움을 얻어서 계산할 바에야 아예 정션 FET의 특성을 잡아였는 P스파이스나 H스파이스를 갖고 우리는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관계식을 써서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보통의 정션 FET에서는 트라이오드 리전에서는 계산을 안 합니다. 이건 트라이오드 리전이니까 동태야. 그러니까 계산 아예 안 하고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션 FET는 트라이오드 리전에서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산 안 돼. 계산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하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고 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하니까 정션 FET는 트라이오드 리전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트라이오드 리전이 쓰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디지털이죠. 디지털에서는 컷오프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디지털에서는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션 FET는 게이트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우리가 VGS하고 ID 값을 한번 구해봤어요. 자, 뭐냐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흐르는 전류 ID는 F의 VGS의 함수밖에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이런 스타일로 가서 여기가 세츄레이션 리전 되면 그 다음에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거니까 VDS가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ID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ID 세츄레이션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값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VGS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D하고 VGS의 함수 관계를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피치 오브 볼테이지 때 딱 제로가 흐릅니다. 전류가 안 늘어져 당연히.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을 핀치 오브 볼테이지보다 더 낮은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컷오프 영역이니까 전류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제로일 때 어떤 ID SS가 흐른다.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P 플러스가 있으면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을 가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을 안 가. 그러면 처음에 생기는 공기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일정한 전압이 전류가 흘러요. IDSS. 이거는 VGS가 제로일 때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계산해서 반도체에서 이 복잡한 관계로부터 VDS가 VDS 세츄레이션 딱 될 때 전압 값을 이어가 ID를 구해보면 이와 같은 곡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곡선이 나오는데 이 곡선하고 굉장히 가까운 우리가 그래도 풀 수 있는 것이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구해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면서 포물선을 걸어보니까 포물선을 그리고 이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을 그려보니까 여기서 구한 거하고 거의 유사하더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회로에서는 이 점선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빨간 선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은 포물선이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구해서 실제로 이게 포물선을 그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되니까 이게 꼭지점이고 꼭지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구해서 우리가 ID와 VGS의 관계식을 유도하니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 세츄레이션은 IDSS에 1-VP분의 VGS의 자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게이트 소스에 걸리는 전압하고 핀치 오브 볼테이지 관계로부터 IDSS 이와 같은 것을 그리면 이 빨간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션 FET의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흐르는 전류 ID는 이와 같은 VGS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자, 그리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까지 다 고려를 하면 실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IDSS의 1 핀치 오브 볼테이지 VGS의 1 플러스 람다 VDS. 이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에요. 모스에서 나타나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나 정션 FET에서 나타나는 게 방금 얘기했죠. VGD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디프레션 리전이 더 확장이 돼서 채널이 짧아지는 그러한 이펙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람다 VDS. 요 텀은 모스 인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션 FET에서의 드레인에서 흐르는 전류 얘는 세츄레이션 모드일 때 성립하는 수식이 되고 다이오드 리전에서는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그거는 회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풀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션 FET에서는 무조건 세츄레이션 모드라 과정에서 풀어서 맞으면은 끝이고 아니면은 계산 못함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모스에서는 그래도 트라이오드 리전에 가서 계산을 했지만은 정션 FET에서는 트라이오드 리전에 가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